안녕하세요. 6월 19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권 임희 기자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9도 정도로 매우 덥겠고요. 미세먼지도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마지막 전력 질주, 노인자왈 유쾌한 도전. 부산 계금 3동 80통 두 마을을 취재를 했는데요.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인구 870명, 고령화율이 24.9%에 달한다 그러네요. 2030년 한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그럽니다. 본지와 어울려 사는 공동체 실험을 했는데요. 6개월간 동고동락을 했고요. 식사, 가사, 협업 해결하고 취미 생산활동도 유도했다 그러네요. 매주 지상 중계를 해서 오는 9월까지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 3월 이 마을에서 월세 17만원짜리 집을 얻어서 지금까지 석 달 반가량 살고 있고요. 매일 어르신들과 폐지 줍고 밭일하고 점당 10원짜리 화투도 치면서 동거를 했다 그러네요. 소위 속 얘기를 털어놓는 어르신과는 설문지를 이용해 한두 시간씩 심층면답을 했고요. 8통, 10통 전체 홀몸인 81분 중 절반인 40분의 인생사를 들었다고 하니 꽤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2인 이상 동거가구 31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면담 조사를 했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들은 꽃다운 나이에 번데기, 튀김, 콩나물, 국수, 순대, 테이프 이런 식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각자 다들 당시에 직업을 이름 대신에 이렇게 불린다고 하네요. 상당히 젊으셨을 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고요. 모두 젊어서 나보다 고생한 사람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네요. 빈민촌에 계시다가 퇴거를 당해서 이곳에 정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수는 기찻길 옆에 판자와 천막으로 무허가 집을 지었는데요.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겠네요. 보통 35년 버텼고요. 이곳에서 보통 대부분 80세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인자활을 유도하자는 기획인데요.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일반 봉사단체에서 노인들의 자활을 모색을 많이 합니다. 일자리를 주어주고 혹은 일거리를 주어지는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요. 이 어르신분들이 노동의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럽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젊었을 때 워낙 고생을 해가지고 육체노동, 특히 일이라면 진저리를 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자활을 하시려면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편으로는 노동이 유쾌한 일이 돼야겠죠.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동거남 임신 몰랐다. 이사 때도 시신 안 들켜. 어제 부산 남구의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이 2구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하면 행정기관도 몰랐고요. 병원에서 정보 제공도 잘 안 했다고 그러네요. 냉장고 냉동실에 아기 시신 2구를 보관한 친모의 행적이 최초 발생 3년 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친모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동거남이 A씨의 여동생이 신고하기 전까지 1년 이상 아기 시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도 3년 가까이 출생신고가 안 됐고요. 병원이나 관련 담당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네요. 허점이 드러난 거죠. 사건을 한번 볼게요.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어머니 김씨 같은 경우는 A씨와 5년 전 처음 알게 됐다고 그러네요. 만남을 계속 가졌고요. 두 사람은 차츰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지난해 4월, 1년 좀 넘었죠. 남구 문현동 A씨 아파트에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 어머니가 이제 거동이 불편했나 봐요. 그런데 모시고 살 정도로 사실상 혼인 관계죠. 그러나 A씨는 김씨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김씨가 통통한 데다 품이 넓은 옷을 입고 다녀서 체형 변화를 알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전형적으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현실이 더 영화 같다. 영화적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끔찍하기도 하지만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보통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왜냐하면 5년 동안 사귀었는데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2번이나 임신을 했는데 몰랐다는 남자친구도 이해가 안 가고요. 1년 동안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그 남자친구도 또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맹견 출몰 신고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부산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으로 138건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왜 여기에 주목되냐면은 지난 14일 밤에도 이제 세상을 떠들썩 혹은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서울 도봉구 창동 한 가정집에 맹견이 길 가던 3명에게 상처를 입혔는데요. 습격한 개가 도구 아르헨티노, 프레사 카나리오라고 합니다. 두 종류 모두 체중이 40kg 이상 나가는 투견으로 유명해서 싱가포르에는 사육이 금지했다고 그러네요. 견주 이모 씨 같은 경우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됐고요. 이 도구 아르헨티노라는 게 아르헨티나에서 배합을 해서 만든 맹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 아르헨티노 이렇게도 불린다고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최근 맹견 포획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25분에는 부산 소방안전본부에서 사하구 부평동 한 음식점 앞에 대형견 10여 마리가 어슬렁거린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러네요. 구평동은 감천안에 정박한 러시아배 선원들이 버리거나 공장을 지키던 개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죠. 사하구 부평동 같은 경우는 계속 맹견 출몰 신고나 인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저도 3년 전이었던 건가요? 그 부평동에 맹견 출몰이 아니라 웅벽이 무너진다 라는 제보를 듣고 저녁 때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m 정도는 넘는 게 한두 마리가 저한테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또 다른 맹견 한 7, 8마리가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한두 마리는 절뚝거리기에 대해서 유기견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놀라서 도망가면서 파출소에다가 신고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물지 않으니 걱정을 말라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물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근 편의점 같은 데 취재를 했죠. 실제로 안 무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저녁 때 즈음이면은 남는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밖에 안 남죠. 대부분은 퇴근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이 맹견들한테 물리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못 한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인 경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니까 신고를 하는 절차를 이제 까다롭거나 귀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가 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당국에서는 물렸다는 신고가 없으니 걱정 말라 라는 답변만 들었는데 이제서야 포획을 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네요. 지금까지 국제신문 권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